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가 비록 상한이라는 외감을 근거로 병증을 기술했지만 흉복의 증상을 통해 내외의 이론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실증적인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내외 이론. 중경서는 상한이라고 하는 명칭, 상한잡병론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이 내외 이론의 그 기본적인 그 틀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경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증상, 제가 이건 무조건 내외 이론이다 이렇게 억지로 강조한다고 해서 그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적인 그러한 증상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자, 대범은 대체적으로 흉복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한 병위의 증상이 아니며, 또한 반드시 일감, 외감의 한순간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상이라든가 외감의 병인의 관계없이 모든 병증의 독은 마침내 흉복에 쌓이기 때문에 쌓이는데, 우리들이 후세 사람들이 이 병독에 대해서 치료를 빨리 해서 그 병독을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뽑는 데 있어서 일찍이 빨리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로 모두 대부분이 흉복의 그 복증의 증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별하는 데 있어서, 변별하는 데 있어서 일찍이 변별하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요거 변지부조변야라는 것은 사실은 주역 건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어느 날 갑자기 서리빨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게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행동을 미리 앞서서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독이 쌓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기발지 빨리 뽑아내야 되는데 일찍이 뽑지 않는 것은 복증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병독이 오랫동안 쌓이고 누적이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아주 무서운 독성이 강한 극약으로도 한 번 쓴다 그래서 어느 하루에 치료하기가 어려우니 앞서서 병독을 뽑아내어서 이 병독이 뿌리를 내려서 광범하게 퍼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 요거는 유명한 춘추자전에 나오는 문구인데, 여기에 합당돼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비단 흉복이 창만할 뿐만 아니라 흉배도 또한 강통이 일어나고 마침내 체형이 변화된다. 이건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은 한의사들은 전부 다 많이 이거는 관찰할 수가 있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들 중년에 있는 남자분들이나 아주 여성들 같은 경우 중년 이상이면 몸이 이미 변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게 누적이 돼서, 이것은 어느 날 하루 아침, 하루 저녁, 하루에 이 고라고 하는 일사자부터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그 유래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거다. 중경이 비록 상한을 근거로 병증을 기술했으나, 그러니까 상한이 10병이죠. 10병이 그 과정을 가지고 기술했지만
잠복된 독. 여기서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를 걸렸던 걸리지 않았던 간에 사람의 습성이라든가 여기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 체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병독을 가지고 있던 차에 때 맞춰서 상안에 감을 당해가지고 잠재적 병독이 이로 인해서 더욱더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병잡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증상에 숨어있던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중경의 처방으로서 다만 외감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잘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건 이제 또 요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앞서서 대범 흉복지상은 비필이 일위지 병이며 여기 빠졌네요. 병이며 이 기역 비필이 일감지고니 무유내외지이니 재감지독이 수적 흉복이연을 후인지어 병독의 기발지 소위 부조발자는 시류부지 흉복지의하야 기변지 부조보야라. 여기에서부터 이 다음 글 만약 병독이 구적하면 준재 극약으로도 일조의 난신이 불효조발하야 무사자만이라. 약불연하면 비단 흉복 창만이요 이 항배 역강하야 종내 체형이 변형하니 시비 일조 일석지거라 기 소유래자 점의라. 이거 하고 중경이 수거 상한하야 이술 병증이나 잠복지독이 당감 상한하야 이닉 발동하야 만병잡증이 실제 견증이언을 유의 중경방으로 단적 외감자는 미지 심찰자라. 요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뭐 저 사람이 써봐야 뭐 얼마나 잘 썼겠어 이렇게 그냥 마음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몇 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글이에요. 중경이 정말로 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쉽게 표현하는 용이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체득했다는 뜻이에요. 중경이 정말로 내외의 이론을 얻은 것은 흉복의 상을 근거해 가지고서 처방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책의 이름 때문에 평가절하된 게 후세에 가서 평가절하된 분이 중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내외 이론의 관계를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지만은 동의구간 보세요. 우리가 동의구간은 상한문 이렇게 따로 편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무시하고 보거든요. 재미가 없고요. 이거 뭐 마왕탕 뭐 갈근탕 뭐 소셔탕 뭐 승기탕 뭐 이런 거 뭐 이러고 넘어간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제가 더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내외 이론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상한 잡병이 다 섞여 있는 거지 이것은 상한이고 이것은 잡병이 아니다. 물론 상한에 더 편중이 되고 잡병이 더 편중되어 있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끊어진 관계로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이 상한에 걸렸다고 하는 거를 잘 모른다니까요. 열이 펄펄 끓어야지 상한에 걸렸다라는 거를 아는 것은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항상 외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묵론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우리는 항상 외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오장육부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만 증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또 대다수는 자기가 그와 같은 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인식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의사들이 우리 한의사들 같은 경우가 당신 감기 걸렸습니다. 관절제나 당신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난 관절이 나빠서 왔는데 나 감기 걸린 적 없다. 소화가 안 돼서 왔는데 당신 감기 걸려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나 지금 위장이 나빠서. 그게 전부 다 외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식을 이것을 통해서 발전시키지 않으면요 이해를 못하게 돼요.
계지탕은 맨날 표 허증에 쓰는 약인 줄 안다고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내외 이론이 무조건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는 터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논리,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위장 질환이라든가 이럴 때는 뭐 사군자탕이 좋다든가 무슨 뭐 그 이기승양탕이 좋다든가 이와 같은 개념을 버려야 돼요. 그 처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소화 안 되는데 곽향정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멋있잖아요. 곽향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외감을 풀어주는 약이에요. 또 그런데 외감을 풀어주니까 소화가 더 잘 돼요. 마찬가지로 신장이라든가 여러 그 장기들이 자궁질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외감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자궁염이라든가 방광염 이 자체가 외감에 노출돼. 물론 요즘에 그냥 그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 그러지만은 우리 한방은 그런 식으로 이름이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감을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안이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인 관계를 형성시키고 의식 속에서 상황과 잡병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증상, 그 나타난 증상의 병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병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병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론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명 중심, 병인 중심으로 발달된 게 아니라 오로지 증후를 통해 가지고서 그 증후의 병원이 무엇이냐, 그 견병증이라고 제가 노참을 이게 다 그 뜻이거든요. 풀어 쓴 거예요. 예. 심화비편, 흉역고만, 제동계, 흉비결, 복창만, 소복급결, 소복고만 이와 같은 흉복의 증상은 망진으로 해서 얻을 수도 없고 문진으로 해서도 얻을 수 없고 또 문진에서 얻을 수 없고 맥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경이 이것을 어떻게 썼겠어요.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환자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저 소복고만이 있어요. 저 흉역고만이 있어요. 간혹 가다 저 명치 끝이 답답해. 이런 분은 물론 있어요. 그건 심한 경우죠. 예. 비록 중경이라도 반드시 촉진과 앞진, 그러니까 촉진이라고 하는 건 손을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고 앞진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그리고 원칙적으로 복진은 여러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진 자체가 치료예요. 뭉쳐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내 정수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손을 여러 번 움직이면 물이 흩어져 버려요. 흉역고만도 마찬가지고 한 번에서 끝내야 돼요.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살살 가볍게 하면서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촉진, 앞진 자체가 크게 얘기하면 마사지 요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치료예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연후에 가등야온, 중경도 하물며 후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경서를 쓴 사람은 전부 다 이와 같이 촉진과 앞진을 해서 글을 쓴 거예요. 물어보고 안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촉진과 앞진을 하지 않고 흉복의 상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드시 흉복의 그 실증을, 이거는 실증 허증이 아니라 실체적인 증상을 구하고 증상의 이름에서 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책을 볼 때 흉역고만 막연하게 그냥 하면 안 돼요. 예, 실질적으로 이거를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복진에도 여러 가지 요령이 있고 책도 좋은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 개념으로 촉진과 그 복진하는 거를 자꾸만 연습하다 보면은 나름대로 뭐 저도 잘 못해요. 나름대로 그것을 이해하게 돼요. 예. 불행하게도 중경 이후에 맥진은 과장되고 복진은 어두워졌다. 예. 중국 의사들 뒤에 가면서 거의 전부 다 맥에 관한 것만 쫙 있고 이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예. 맥상은 시시로 가히 변하는 거로 작은
증거예요. 환자가 왔다. 그러면 맥이 당연히 빠르죠. 근데 조금 있으면 맥이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맥은 막 급변하거든요. 다음에 요 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니까 복증의 증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큰 증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급성으로 열병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 몸은 뭐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그 사람의 음식 생활이라든가 어떤 습관에 의해 가지고서 이와 같은 게 잠재적인 병독이 내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보면은 나타난 증상을 보면은 이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체질, 성격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물론 저도 사상의학, 체질의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상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와 같이 구체적인 개념은 배울 때는 쉬운 게 편하지만 나중에 가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되지도 않고 위험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뭐 체질이 안 변한다는 것도 잘 그래서 솔직해서 이해를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세우는 데 있어서 폭진을 버리고 맥진만 취한다는 것은 이게 중경의 교훈이 아니다. 이것은 제가 그 증상론 맨 마지막에 맥론에 가서 아주 그냥 심하게 공격을 해놨으니까 예,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주라고 하는 건 성무기 주회, 그러니까 금나라의 성무기가 처음으로 그 상한론에 대해서 줄을 달았다 그랬잖아요. 예, 성무기 주 이후로 후이들이 흉복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했느냐. 저도 찾아보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기술해 놓은 거예요. 흉욕고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복진의 당위성을 일체 막론하고 이상한 설로서 변론하고 공허한 논리로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 상한농 청대의 명대는 더 심했고 청대에서도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중요성을. 예. 그 주의 문자가 양으론, 겉으로는 중경을 존중한 것 같지만 뒤로는 속으로는 오히려 중경을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설로 했으니까. 비유하건대 이것은 뭐냐면은 그림자를 보고서 실체를 자기가 잡았다고 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책에서 흉욕고만 흉합이 이와 같은 실증적인 용어를 개념을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이해하면서 자기가 실증적으로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수를 배우되 그 도로서 하지 아니하면은 그 도가 뭐예요? 그 도가 뭐예요? 촉진과 압진이죠. 촉진과 압진의 방법으로서 구하지 아니하면은 이른바 그 사람이 우리들이 말하는 중경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실체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림자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흉복의 증상을 복진하지 않고 비변, 기결, 동계, 창만의 증상을 논하는 자는 그 실체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림자도 몰라요. 이와 같은 개념이 아예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식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서가 실증주의 학문이다, 근거주의다,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약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들 실제적인 그 실습에 있어서 이와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인식이 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그 기기묘묘한 학설 가지고 무슨 처방이 좋다 한들 그걸 써먹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써먹지 못하죠.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여러 가지 흉복 증상의 그 실체에는 병덕의 요소죠. 예, 이거는 그 요소라고 하는 병덕의 요소고, 요소는 뭐예요? 기, 혈. 여기 수라 그랬지만은 그 크게 보면은 여기 대변도 들어가요.
예, 네 가지로. 예. 그냥 기혈수라고 이제 통칭, 그러니까. 그 그림자고 하는 것은 흉복의 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촉진 압진을 통해 가지고 그 상을 얻지 않고 어떻게 그 병인을 아는 게 아니라 추정하는 거죠. 예, 가설이니까. 예. 그 병인을 헤아리지 않고 어떻게 처방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견병 지원이에요. 예. 똑같은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도 견병 지원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아니, 이제 구체적인 현실로 원이 무엇냐? 기혈수 변. 여기에 물론 기와 수에 의해 가지고서 한열이 개념이 내포돼요. 예, 그거는 뒤에 기론에 가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면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의 그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세 사람이 말하는 병인과 중경서에서 말하는 병원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이 어디에서 왔던, 스트레스를 받았던, 과로한 노동을 했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우리가 설사 분석하지 못하고 더러는 환자도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환자의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오직 그 환자의 몸 상태를 보라는 거죠. 그 몸 상태에 나타난 흉복의 상이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흉복의 상의 병독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추정하는 거죠. 추정에 의해 가지고서 처방을 나름대로 구성하는 거죠. 예, 저는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중경서의 그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물론 이것도 현대의 그 기기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 더 알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뭐 참고해도 좋지만, 우리가 중경의 처방을 쓸 때는 어쨌든 간에 중경의 처방이 이것을 치료하는 약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는 게 그 사람의 스트레스로 인한 병독을 푸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 감정적인 요인을 감정을 푸는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병독을 풀어줘야지 이 사람의 감정적인 것이 풀리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중경의 처방은 간결하고 많은 설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네. 중경이 비편, 지결, 통계 뭐 똑같은 얘기죠. 창만의 증상을 아주 낱낱이 기술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경의 법을 얻는 것도 복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고, 우리가 입으로는 중경을 한다 그러지만 중경을 놓치는 것도 복진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병인이라든가 병명이라든가 체질, 분부를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흉복의 상을 관찰해 가지고 그 병독의 요인을 추정할 수 있다면 중경방을 우리가 얻어서 자기 나름대로 정할 수가 있다. 뭐 간단하잖아요. 네. 제가 그 조금 경과는 작년인가 출판하고 나서 동국대 교수님인가 한 분, 저거 한 분이 그 사상의학을 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 사상의학도 사실은 체질 이렇게 나누지만은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한다. 그렇게 제가 그 책에 쓴 내용과 사상의학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뭐 책도 자꾸만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쓴 글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괜찮다. 그거는 그 발상이 잘못된 건 아니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사상의학하고도 나름대로 일맥상통한다. 예, 그런 그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모르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어떤 용어나 이런 개념,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가 요 뒤에는 뭐 쓰진 않았는데 저도 그 학창 시절에 뭐 다 똑같지만은 그 일본 고방가들 중에서 그 복증기람인가요? 그거를 제가 그 나름대로 조금 또 공부도 했어요. 그것도 책도 보고 그때 그 느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제 아는 그 선생님한테 복증하는 것도 조금 배웠고, 거기에서 제가 그 중경서를 그 뭐랄까 보는 그 시각이 많이 이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일 그 계속 주장하지만은 우리가 내외 이론, 내상과 외감을 또는 상황과 잡병을 그 지나치게 구별하지 말자.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탕은 어디에 쓴다, 표열실증에 쓴다, 표증약이다, 이런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중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처방 평생 가야 처방 못 쓴다니까요. 대청룡탕 같은 경우 뭐 굉장히 훌륭한 약이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저도 성질도 되게 급하고 그 막 열이 막 달아올라가지고 학창 시절에는 막 경학전서에 빠져가지고 진액 부정이라 가지고 자음지제약을 엄청 썼어요. 근데 소화도 안 되고, 근데 대청룡탕을 쓸 생각은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상한론 공부했어도. 왜? 편견이요. 자음지제는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 열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감기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청룡탕 한 봉지만 먹으면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요. 자음지제 먹으면 막 몸이 그냥 까부러져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그 굉장히 오래전 뭐 제가 그 임상에서도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포항에 있을 때 어떤 그 천식 환자가 있어갔는데 대청룡탕을 써드렸어요. 이 계열로 조금 가감해가지고. 근데 환자분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6제를 복용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제가 포항을 떠날 때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음지제로 돌렸어요. 근데 한동안 안 오시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그 약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까부러졌대요. 그냥 다시 대청룡탕 계열로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와 같은 글을 쓸 때는 저 사람은 뭐 이한영 씨는 뭐 그냥 논리적으로 썼겠지. 저 안 그랬어요. 저도 많이 경험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한 10년, 한 15년은 의심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음호화동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게 음호화동인지 외감인지 구별이 어렵다니까요. 맥은 파딱파딱 뛰죠. 거기 어떻게 마왕탕을 써요? 못 쓰죠. 근데 한번 써보세요. 대청룡탕 한번 써보세요. 몸이 무겁다. 왜 몸이 무거워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상한론에 몸이 무겁다 그러잖아요. 신중. 우리는 그냥 원기부족이라든가 음부족이라든가 뭐 양기 이렇게 만 생각하잖아요. 몸이 무거운 거는 피하에 수기가 정체돼서 그래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바로 수기가 형성이 돼요. 이거는 뒤에 기론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대청룡탕이나 무서우면은 계지탕이나 이런 거, 곽향정산도 좋아요. 불안감정산도 좋고. 큰 틀에서 보면은 약간의 발산시켜주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다니까요. 무조건 그냥 뭐, 그래도 그건 뭐 보약이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외의 이론의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자꾸만 경험하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향이라는 증상을 통해 이 망향이 시오계지탕 조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쓴 글인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망향 다음에 그 증상론을 설명할 때 그 조문 하나를 보면 우리가 중경서를 어떻게 봐야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망향이란 증상을 통해 의존근간과 가금의 해석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뭐랄까 조금 인식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